미결구금의 최소화와 신속한 재판. 베카리아는 또 다른 획기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유박탈 그 자체가 일종의 형벌인 까닭에 형의 선고가 있기 전에는 필요 최소한의 정도 이상으로 자유박탈의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미결구금은 피고인이 유죄 확정될 때까지만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구금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그 기간은 가능한 최소한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관대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재판은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종결되어져야 한다. 재판관의 나태함 대 피고인의 고통스러운 초조함, 무심한 재판관의 편안과 쾌락 대 수감자의 눈물과 누추한 환경, 이보다 더 잔혹한 대비가 있을 수 있겠는가? 첫 번째 구절은 미결구금을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미결구금이 되면 자신을 방어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생깁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축됨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도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만남의 횟수는 한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지만 철저하게 관철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살인범 같은 경우에도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베카리아는 일찍이 이런 점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신속 재판의 원칙을 말한 것입니다. 정을병 씨가 1974년 창작과 비평에 발표한 단편소설 육조지가 있습니다. 저는 형법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이 소설을 꼭 읽으라고 권합니다. 육조지란 6개의 조지기를 뜻합니다. 순사는 때려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밀어 조지고, 간수는 세워 조지고, 죄수는 먹어 조지고, 집구석은 팔아 조진다. 생생한 느낌으로 오시죠? 이 6가지 중 간수는 세워 조진다 해서 무엇을 세는 것인지 불명확한데 죄수의 머릿수를 센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5가지 조지기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 중에서 판사는 밀어 조진다라는 말을 베카리아가 한 셈입니다. 여러분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데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지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잘 요약하는 문구를 소개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에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형사사법체제 개혁을 위한 북극성이자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수용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청중과의 대화 청중 1. 베카리아의 책을 보면 신체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체형의 정확한 개념 정의가 궁금합니다. 조국. 신체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를 때리는 것입니다. 태형 아시죠? 채찍이나 곤장을 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체를 자르는 것입니다. 절도를 하면 손을 자르는 벌이 있죠. 이슬람권에서는 이러한 절단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코와 입술을 자르는 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습이 해골처럼 보일 것 아닙니까? 끔찍하죠. 청중이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강한 처벌을 바라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강자들이 법기술을 통해 무죄를 받는다거나 지강원 인질극 사건에서 지강원 씨가 말한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강한 처벌을 희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조국. 우리나라 시민들은 국가 형벌권에 대한 불신이 강합니다. 형벌권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강원 사건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입니다. 지강원 씨는 상습 절도범이었어요. 1988년 남의 집에 침입해 556만원을 훔쳤는데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습니다. 도합 17년이죠. 보호감호는 지금은 폐지된 사회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처분으로 상습범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구금할 수 있게 하는 제재였습니다. 지강원 씨는 교도소에서 방송을 듣다가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이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장을 역임한 전경환의 형량이 자신의 형량보다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경환은 공금 76억 원을 횡령하고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니까요. 지씨는 격분했고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 교도소로 이감되어 가던 중 버스에서 탈주합니다. 공범들과 함께 도주하다가 서울 시내 가정집에 들어가 일가족을 인질로 잡고 자신들의 주장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씨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겨 전국에 회자됩니다.
이 사건으로 공범 일부는 자수하고 일부는 자살합니다. 지 씨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진입한 경찰 특공대의 총에 맞았고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이 사건은 홀리데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배우 이성재 씨가 지강은 역할을 맡았고 최민수 씨가 악한 간수 역할로 나오죠. 홀리데이는 지강원 씨가 제일 좋아했던 비지스의 노래였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들으며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지강원 씨가 범죄인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절교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가 형벌권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흉악 범죄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정중3. 교수님은 강의를 하시면서 배심제의 장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국. 배심제의 단점을 말하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비용이 많이 든다 등의 이유를 거론합니다. 미국의 오제이 심슨 사건도 많이 거론됩니다. 이 사건은 1994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유명 미식 축구 선수였던 오제이 심슨이 전처와 전처의 남자친구 살해 혐의로 체포되는데 배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로 풀려나고 민사에서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통상의 배심 재판에 대한 미국 시민의 신뢰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 내에서 배심 재판을 하지 말자는 의견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식 문서를 통해서 판사들에게 1심 배심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난 판결은 존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